안녕하세요. 유원타증권에서 글로벌 마켓 담당하고 있는 고선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릴 주제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글로벌 체크포인트, 주목할 만한 소재들이라는 제목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그대로 글로벌 증시 내부적으로도 놓치기 아쉬운 특징적인 소재들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약 정리해 두었는데요.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받는 중국 풍력주. 두 번째로는 베트남 증시의 상승 조짐, 경제 정상화 기대 형성하고 있는 현황. 세 번째로는 일본 총선, 새로운 노믹스의 시작일까라는 제목으로 일본 총선 이후 선출된 총리 관련돼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제목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받는 풍력주에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그래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주 가운데서도 중국 내에서는 천순 풍력, 급내 풍력 발전과 같은 주요 풍력주들 그래프 그려놨는데요. 9월 들어서 급등했으며 이후에도 여전히 양호한 주가 수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9월 말부터 중국 내부적으로도 헝다그룹 사태라든가 전력난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괜찮은 주가 수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9월에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400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태양광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와 더불어서도 국경적 연휴 이후에도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 예고하면서 정책 관련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0월 말 예정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중국 정부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풍력, 태양광 누정 발전 용량에 관련된 목표 제가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풍력의 경우 282기가와트, 태양광의 경우 253기가와트 수준이었으나 이제 2030년까지 풍력의 경우에는 이제 약 3배 이상의 목표를 갖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3배에 근접한 수준의 목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의 추가 정책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부 정책 지원의 방향과 일치하는 풍력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페이지 보시면 베트남 증시 관련돼서 이제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경제 정상화 기대감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국가 중 하나였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델타 변이 확산되면서 정부 차원의 고강도의 락다운 조치로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금 상승 기조를 보이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제 호치민 증시 이제 보면 1400선에 근접하면서 이전 고점에 이제 도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증시의 상승했던 원인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증시 특징 중 하나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베트남 증시는 전체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근접하면서 개인들의 수급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 확대로 베트남의 백신 접종률이 46%까지 늘어나면서 증시 내 수급 영향력이 높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상황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왼쪽 차트 보시면 이제 베트남 증시 상승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차트에서 증시 거래 대금도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에 국가운영위원회에서 세제 혜택과 같은 기업 지원 정책 예고함과 동시에 방역 전략을 위드 코로나로 공식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 즉 10월 들어서 베트남 내부적인 봉쇄 조치 점차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공단 내에 있는 생산시설에 관련된 조업과 건설 공사에 대한 제한도 해제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 정상화 기대감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일에 기시다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공식적으로 임명됐습니다. 우선 이전 후보 시절이었을 때부터 발표했던 정책들, 우선 왼쪽 차트에 요약 정리해 놨는데요. 재정적, 외교적, 기타로 정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내각 구성을 살펴본다면 아베 스가 정권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재정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친환경 정책 측면에서 보자면 기시다 총리는 친환경 배터리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입장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외에도 소형 원자료와 같은 방안들도 고려한다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일본 발전 수단과 관련된 비중 변화를 이제 차트로 그려놨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은 전체 발전 수단 비중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현재 2030년까지 약 2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면 도쿄전력 홀딩스를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관련된 종목들의 정책 수혜감을 현재 기대해 볼 만한 하다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전달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는 풍력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생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최근 다시금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리 선거 이후 재정 정책보다는 오히려 친환경 정책에 대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관련돼서 간단하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들 가운데서도 제가 아래 언급드린 특징적인 소재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투데이 고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